저도 이 시즌성 캘린더가 처음부터 이 형식이었던 건 아니고요. 네네. 저도 이제 소싱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제 채워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. 자, 1편 보고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바로 이거 영상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재작년에 구매대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구매대행과 사입을 병행하고 있는 전업 온라인셀러 사업하는 뚜벅이라고 합니다. 아, 네네. 반갑습니다. 네, 그럼 쇼핑몰을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쇼핑몰을 사실 뭐 물건을 사기만 했지 제가 직접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. 네네. 갑자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목적으로 이제 부서 전체를 지방 발령을 냈어요.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발령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. 겨우겨우 이제 이직을 했는데 네. 그때 이제 든 생각이 회사에 헌신하다가는 이게 좀 세될 수도 있겠구나. 약간 이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. 네네. 그때 이제 회사 없이도 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익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회사 없이도 스스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찾다가 이제 구매대행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. 맞아요. 그 국내 위탁 먼저 하신 거 네, 맞나요? 잠깐 경험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럼 국내 위탁은 어떤 거 하셨어요? 국내 위탁은 제가 기억나는 아이템이 그냥 이제 흔히들 아는 이제 도매국에서 네. 제가 그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에어컨 세정제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위탁 판매를 하려고 사진 올려놓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가격 경쟁을 하는데 그쵸, 네. 결국은 이제 내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하나 팔아도 500원이 안 남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 해서 돈을 벌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 하나 팔아서 적정 마진은 이제 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국내 위탁 하시다가 네. 이제 구매대행으로 바로 갈아타신 거네요? 네, 맞아요.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구매대행을 바로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부업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간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당연히 이제 저는 이렇게 바로 때려치고 네. 시작할 용기는 좀 없었어가지고 네. 회사에는 조금 빙률로 하고 네네.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. 부업으로 얼마 정도 수익 냈을 때 퇴사를 하셨어요? 제가 시작한 시점이 겨울쯤이다 보니까 시즌 상품이 하나가 터져서 네. 첫 달 매출도 좀 괜찮게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첫 달 매출이 이미 그때 한 1,000만 원 정도 됐었고 네. 순수익이 한 280만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네네네. 그때 그 첫 달 순수익이 이미 제 월급에 거의 준하는 금액이었어요. 그쵸, 네네.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유지만 된다면은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사실 저는 부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 네. 부업하면서 하는 게 진짜 힘들다 하거든요. 맞아요. 힘들긴 네. 힘들어요. 근데 이제 부업으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본업으로 하는 시간을 빼고 네. 남는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부업으로 이 구매 대행을 한 3, 4개월 정도는 네. 퇴근을 하면 이제 한 7시 네네. 정도 되는데 그때는 집에서 그때 일할 공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카페에 출근해서 한 4-5시간씩 뭐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. 네. 주문 처리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 이제 몰래 짬내서 이제 카페 가가지고 네네네. 주문 처리하고 막 이렇게 조금 힘들게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 유지가 됐고 결국은 제가 퇴사를 해서 지금은 전업셀러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부업으로 일단은 5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. 그 똑같은 5시간이라도 이게 실제 성과 내려면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? 이게 그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이머인데요.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엄청 이렇게 공격적으로 빨갛게 색깔이 표시되면서 네. 이 사람을 막 심리적으로 되게 초조하게 만들어줘요. 네,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뭐 30분이나 뭐 1시간으로 맞춰놓고 내가 이 시간 안에 뭐 소싱을 뭐 다 50개를 완료하겠다. 네, 네,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빨간 거 줄어드는 거 보면서 시간 맞춰가지고 하고 확실히 이게 그냥 시간을 무한정으로 두고 할 때보다 이렇게 시간을 제약을 걸어두고 하는 게 네. 집중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높아지더라고요. 이게 실제로
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? 아, 네. 이거 부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딱 제약을 걸어두고 이 전업하는 분들보다 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이게 해내겠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죠. 네네. 저도 이게 공감하는 게 이제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유튜브 들어가고 맞아요. 네이버 뉴스 핸드폰 보고. 핸드폰 보고 인스타 릴스 좀 네, 봤다가 맞아요. 그러다 보면 한 20-30분 훅 가버리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거 타이머 쓰시면 그냥 그 시간 안에는 딴짓 못 하니까 맞죠? 그럼요. 아마 해보신 분은 30분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. 네. 맞죠?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거 한 시간에 몇 개 소싱 하는지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어도 2시간 안에는 뭐 50개 이제 링크 찾고 상품명 작성하는 것까지 다 완료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대충 소싱 50개, 한 시간에 50개, 그 다음에 키워드 변경까지 한 시간에 50개 하면 2시간에 50개 정도가 네, 완성이 네, 되는 네, 거네요. 네. 여기 구독자분들도 이제 나는 한 시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입도 하고 계신다 네,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사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저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했던 상품이 이제 판매량이 많아져서 사입으로 전환을 한 경우거든요. 네네. 원예 용품 중에 이제 보온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제품이 있어서 네네.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터질 줄 모르고 네. 그냥 평소 소싱하는 것처럼 소싱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주문이 뭐 한 건, 2건 들어오다가 하루에 뭐 진짜 10건 가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송이 꼬이기도 하고 그렇죠. 네. 또 구매 대행이 이제 2주 정도 배송 기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국내에 제가 들여와서 배송을 바로 다음날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? 그렇죠. 이제 그런 네네.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소량씩 이제 사입을 해보기 시작했어요, 그때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게 이미 구매 대행으로 이게 많이 팔리는 상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그렇죠. 된 네.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입을 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팔릴지 이런 재고 같은 거를 이제 예측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입 상품을 따로 소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통 사입을 나는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. 내가 팔릴 줄 알고 사입을 왕창 했다가 맞아요. 아예 안 팔리면 그게 순수 마이너스로 잡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뚜벅이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정답을 확실히 알고 네. 팔리는 게 100% 데이터가 내한테 있으니까 네. 오히려 배송기간 더 단축되면 무조건 더 잘 팔리겠지라는 걸로 리스크 없이 사입을 해버리는 거네요. 맞아요. 더 좋아질 것만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사입했을 때 그 마진이나 이런 거는 더 달라지나요? 아무래도 저희가 배송비 같은 게 구매 대행이면은 매번 이제 해외 배송료가 붙잖아요. 그쵸,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한 번에 사입해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배송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판매자랑 또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. 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배송할 때는 그냥 소비자 통관번호를 해서 그냥 배대지 통해서 보내면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건 좀 다른 방법이 있나요? 이 사업자 통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정보로 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사업자 번호로 통관을 하는 거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저희가 그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이 배송 대행 신청서 이렇게 고객 정보를 다 주문 건마다 그쵸, 다 그쵸. 기재를 네. 하잖아요. 사입을 할 때는 100개를 들여오든 뭐 500개를 들여오든 제 사업자 번호로만 이제 한꺼번에 한 건으로 통관을 해서 네. 이게 전부 다 일단 3PL 창고로 보내요. 그 이후에 이제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고객님들께는 3PL 창고에서 개별 고객님들께 물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3PL 창고를 이용하셨어요? 아니요, 처음에는 사실 3PL 창고는 너무 소량이면서 안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포장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수량이 많아지니까 방 하나가 그냥 창고가 되고 네네. 거실에서는 막 포장하고 있고 그쵸. 하루에 그 포장하는 단순 업무에 써야 되는 시간도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냥 창고가 됐다 네. 이런 느낌이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3PL 창고를 알아봤고 그래서 지금은 3PL로 물건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1편에서 시즌성으로 초보자분들은 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아까 소싱 캘린더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네네. 이걸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? 저도 이 시즌성 캘린더가
처음부터 이 형식이었던 건 아니고요. 네네. 저도 이제 소싱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제 채워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제가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어떤 시즌성 키워드를 하나 찾았을 때 그거를 또 검색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연관 검색어를 이제 찾기도 하고요. 실제로 또 판매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또 연관된 상품을 찾기도 해서 그렇게 찾은 이제 시즌성 키워드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캘린더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싱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네네. 예를 들면 뭐 상품을 그러면 시즌성은 몇 개를 올리는 건지 네, 이런 것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제 시즌성 캘린더를 보면은 지금이 3월이라고 하면 이제 5월에 어떤 뭐 메인 테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키워드들인지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두 달 전에 이제 조금 집중해서 올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4월, 5월, 6월에 이렇게 집중해서 올리면 여름 시즌성 이제 상품을 뭐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 올리는 게 되겠죠? 근데 이제 그 상품들이 여름이 지나면은 또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다이소 매장 같은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봤을 때 네.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물건을 진열대요? 진열을 할 수 네. 있는. 근데 거기에 저희가 철 진한 제품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다른 제품을 거기다가 진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제가 시즌성 제품 이렇게 1000개, 2000개 했던 거는 그 시즌이 지나면은 좀 일괄 삭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이제 채워 넣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시즌성 상품은 그 시즌에 이제 그냥 보너스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시즌성 상품이 혹시나 초보자분들이 그것만 할까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. 맞죠? 네, 근데 이게 좀 멘탈 관리가 되려면은 이게 또 수익이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좀 멘탈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즌성 상품에도 집중을 하되 또 비시즌성 상품도 꾸준하게 소싱을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소싱법이나 아니면 뭐 매출 올리면서 뭐 루틴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단점이나 위험한 경우 이런 건 좀 없었어요?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진짜요? 벌금 네. 100만 원 낸 적 있어요. 실제 경찰서 이렇게 형사님 앞에 가신 거예요? 네, 조사관님 계셨고 네. 제 옆에서도 뭔가 경제사범 같아 보이시는 분이 조사받고 계셨고 네. 그런 좀 험악한 환경에서 조사도 한번 받고 왔습니다. 조사받으면 뭐 어떤 식으로 어떤 것 때문에 처음에 조사받았어요? 제가 그 구매 대행 완전 초보였을 때 네. 그때는 사실 뭘 올려도 되고 뭘 올리면 안 되는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요. 그렇죠.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스카우트 보고 좀 이거 좀 좋은 키워드다 싶으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찾아서 올렸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게 있었는데 네. 저는 그게 이제 위법인지 모르고 네. 올렸었던 거죠. 그런 게 경쟁력도 낮잖아요. 네, 꼭 맞죠? 그런 게 거기 올리면 안 깎이는 되는 거죠. 게 꼭 경쟁력도가 네, 맞아요. 좋더라고요. 네네. 그 제품을 올렸는데 실제로 판매가 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구청에서 제가 민원이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네. 보건소에서 저를 직접 이제 의료 광고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시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그 경쟁사에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대요. 사실 이거를 인증받아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제 인증 안 받은 상품을 올려놨다고 하면은 뭐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서 워낙 이제 신고가 빈번해서 그렇게 저처럼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이 뭐 많이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하다가 좀 뭐 잘 안 되고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. 뚜벅이님이 한마디 좀 해주시자면요. 저도 지금에야 뭐 매출도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순수익이 한 1,000만 원 정도 약간 안정된 수준까지 올랐지만 저도 한 1년 정도 하면서 진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럴 때는 약간 수익보다는 본인이 이제 세운 그 할당량 목표에 집중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초보자분들 경우에 뭐 2주, 뭐 3주 이렇게 하시고 당장 매출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하시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의 기회도 다 포기를 하시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특히 초반일수록 뭐 이번 한 달 동안 상품 1000개 올리기, 뭐 두 번째 달에 또 1000개 올리기,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일단 3000개는 올려보겠다.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
접근을 하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할당량을 채웠을 때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어쨌든 이제 1편, 2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노하우, 이제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좋았던 것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이제 다음에도 혹시 출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네, 여기 유튜브 뚜벅이님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들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. 사실 삶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이게 어떤 점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회사에 대한 좀 불안정성 이런 게 그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었고, 그래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지금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뭐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구매 대행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. 또 이제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채널 가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또 달아주시면 네, 뚜벅이님이 댓글 달아주시겠죠? 아, 네. 네,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